자, 반갑습니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출력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입력 설계, 자 그리고 출력 설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과 설계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설계라 하면 컴퓨터에 입력되는 내용과 출력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입력되는 내용이 어떤 것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출력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입출력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종이를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종이를 쓸 수 있겠지만 종이를 쓸 수 없는 공간에는 그림처럼 스마트워치나 마우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출력할 수 있는 곳에서도 컴퓨터의 모니터 출력도 가능하겠지만 그림처럼 로봇을 이용한 출력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입력과 출력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입력 설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설계에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QR코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한 주소를 이렇게 2차원 형태의 공간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 사용했던 OMR 카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마킹을 하는 경우고 하나는 이미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형태를 쓸까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입력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설계라 함은 입력 데이터를 어떤 매체를 이용하고 어떤 형태로 입력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을 입력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매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매체라는 것이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물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입력 설계 순서에서 예를 들자면 중간고사 OMR 카드 입력 절차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 정보를 발생을 합니다. 입력 정보 발생을 하고 나면 입력 정보의 명칭과 목적을 결정을 하게 되죠. 성적 입력인지 아니면 시험 점수 입력인지 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지 그 입력 형태를 정하게 될 겁니다. 입력 정보가 발생을 하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인데요.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매일매일 수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수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입력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력 수집 정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입력 정보 매체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가 발생을 할 때 이 발생한 정보를 종이에다 그냥 적고 말 것인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니까 자기 테이프로 넣을 것인지 등등 상황에 따라서 입력 매체를 정하는 일도 진행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입력 정보 투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력 정보는 OMR 카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OMR 카드 리드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리드기,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 자기 테이프 리드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입력 정보 투입하는 과정이 매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등의 그 주기와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입력 정보 내용입니다.
입력 항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순서, 배열 등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레코드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레코드의 스키마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바로 연결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입력 방식 부분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한 시점에서 입력하는 형태를 두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형태가 집중 입력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수입을 하고 난 다음 일괄 입력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생한 데이터들을 쭈루룩 모아서 1시간 만에 한 단위로 바로 전산부서의 전문가들이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시험지를 쳤다든지, 그리고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다 모아서 저녁에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행해지는 집중 입력 방식입니다.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 모집을 해서 일괄 입력하는 형태. 여기서 중요한 것, 일괄 입력입니다. 이런 형태를 집중 입력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입력 방식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그림이 잘 안 나올 텐데요. 지로 통지서가 있습니다. 자, 이 지로 통지서는 이미 전산에서 한번 출력된 결과를 사용자가 보고 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가지고 턴어라운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턴어라운드 방식, 지로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가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공과금이나 보험료들처럼 일단의 어떤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는 그 종이를 보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턴어라운드 방식이다. 다시 표현하면 지로용지를 보내주고 돈을 다시 입력받는 형태, 턴어라운드 방식, 지로용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입력되는 경우는 마트에서 물건을 입력하는 경우인데요. 앞에서 집중 입력 방식이라든지 턴어라운드 방식과 다르게 마트에서는 물건을 계산할 때마다 바로바로 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가지고 분산 입력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발생한 장소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산 입력 방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바로 입력해야 될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서 구입할 물건을 카트에 싣고 와서는 계산하기 직전에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전산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시 전표 기입시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시 전표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탄 전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정보가 생성되는 최초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원시 전표, 연탄 전표처럼 해서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그 입력한 정보를 전산 요원들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집중 입력 방식인데요. 자, 이 원시 전표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입량을 적게 만들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되거나 글자가 아주 촘촘하게 적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입력하는 데이터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일정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 순서라고 하는 부분은 입력하는 형태, 즉 손으로 쓰는 테이블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 형태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봐서 이런 순서다 라고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입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전표상에 기입 요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하는 부분에서 체크 표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원하는 부분만 체크하십시오 라는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설계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이에 출력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출력하는 것은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프린트에서 나오는 종이도 매체가 될 수 있겠지만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 등도 매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형태가 서로 달라지겠죠. 자, 출력 설계 순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는 좀 전에 보셨던 그림이죠. OMR 카드에 열심히 답을 기입을 합니다. 자, 기입된 답은 일괄 처리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될 것이고요. 컴퓨터가 열심히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성적표일 경우에 학생들한테 다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정보, 이게 네 거다, 이게 홍길동일 거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과 수험번호, 중등록번호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출력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출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출력할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출력 정보 내용. 어떤 내용을 출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항목 내용에 따라서 순서, 크기, 자릿수, 숫자 등등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출력 정보 매체화라고 해서 출력한 결과를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전교생을 다 출력을 할 것인지 각각 나눠줄 거기 때문에 오징어 다리처럼 조각조각 나눠서 출력을 할 것인지 등등 출력 정보를 매체화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정보 분배입니다. 전달 경로 결정이 되겠는데요. 분배 책임자를 이용해서 분배를 할 것인지 등등의 분배 방법, 분배 주기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정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출력 정보명과 사용 목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력 매체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컴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리 결과를 마이크로필름에 기록하고 축소, 보관과 반영구적인 매체로 사용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마이크로필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신문, 그리고 중요한 책자들, 고서들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지금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주변에서 출력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 내용을 기반을 해서 이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할 토론 내용은, 이번 시간에 진행할 토론 내용은 첫 번째가 다양한 입력 매체들 중 턴어라운드 방법의 입력 매체의 다양한 예를 나열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쳤을 때 사용했던 것 무엇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입력되는 것은 집중 입력하는 형태죠.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돈을 내야 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입력 매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 종류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세 번째, 3D 프린터의 사용 범위입니다. 현재 3D 프린터가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3D 프린터 같은 경우 나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사용되는지 그 범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3D 프린트의 미래를 정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집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3D 프린터를 만드는 집 진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의 내용을 한글 문서로 만드시고요. 한글 문서의 파일 이름은 입출력 홍길동, 여기 홍길동 대신에 본인 이름 넣으면 되겠죠.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출력 홍길동.hw 파일을 제출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부분은 상대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후에 기술 부사관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